어차피 48시간이면 망할 나라를 우리가 왜 도와야 합니까?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대사가 유럽 주요국에 원조를 요청했을 때 들었던 모욕입니다. 국제외교 관계에서 이런 발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언인데요. 다수의 매체에서는 이를 독일의 발언이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독일은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일례로 지난 1월 전쟁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에스토니아가 우크라이나에 독일제 야포를 지원하려 하자 독일에서 분쟁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들어 저지했습니다. 심지어 나토와 EU에서 독일의 무기 지원을 압박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왔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독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대를 준비시키는 걸 뻔히 보고도 선제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2022년 초, 더 나아가 2014년 돈바스 내전과 크림반도 합병 사태 당시부터 수많은 전문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경고했음에도 독일은 외면했습니다. 노로드 스트림으로 대표되는 러시아 천연가스 해존이 독일을 망설이게 만든 건데요. 독일이 손해득실을 따지며 주판이나 튕길 시간에 러시아 경제 제재를 시작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계산기도 들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도 계속됐습니다. 전쟁 초기 큰맘 먹고 방공무기와 대전차 미사일 등을 지원하긴 했지만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확전 방지를 이유로 더 이상의 지원은 보류했습니다. 그나마 5월에는 펜저하우비치 전 7대를 지원했고 7월이 되어서야 100대의 수출 허가를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독일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가장 많은 빈축을 사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간을 보며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있는 게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2년 12월 독일 슐츠 총리가 러시아는 경제협력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라며 화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러시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와중에도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M2 브래들리 장갑차와 M1 에이브람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영국 또한 챌린저2 지원을 약속하면서 독일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건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독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레오파르트2를 지원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또 혼자 가만히 있다가는 제대로 바가지 쓰게 생긴 건데요. 결국 최근 독일은 SPG 마르더 장갑차 지원을 결정하고 레오파르트2의 추가 지원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나름 특단의 조치를 내린 셈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독일의 조처에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작 마르더가 웬 말이냐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마르더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성능만 놓고 따져봤을 때 마르더는 준수한 성능의 궤도형 IFV입니다. 그래도 먼저 단점부터 얘기해보자면 중량과 수송 인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마르더는 전장 6.7m, 전폭 3.2m, 전고 2.9m의 차체에 마르더 A5 기준 37.4톤이나 나가는 데다 병력도 3명의 승무원과 6, 7명밖에 수송할 수 없습니다. 현대 장갑차치고는 수송 인원도 상당히 적고 무엇보다 일반적인 C130 허큘리스로는 공중수송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현대전에서 IFV가 왜 고평가받는지를 생각하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그러나 딱 여기까지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더는 이를 상쇄할 만큼 기동력이 좋습니다. 실제로 MTU-MB 833EA500 디젤 엔진은 고장 600마력에 불과하지만 마르더 A2는 시속 75km, 추가 장갑을 부착해 무게가 33.5톤을 넘어가기 시작한 마르더 A3에서도 시속 65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엔진의 마력과 마르더의 중량을 생각하면 굉장한 효율인데요. 게다가 항속거리도 무려 520km에 달합니다. 또한 중량 문제도 독일 입장에서는 그리 큰 걸림돌이 아닙니다. 독일 공군의 주력 수송기인 A400M의 탑재 중량은 약 37톤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지뢰방호 장갑을 부착하지 않은 마르더 A3까지 수송할 수 있는 중량입니다. 한마디로 공중수송 능력마저 꿀리지 않는다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포로 탑재된 마크20 발 H20이 20mm 기관포 또한 우수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관포는 분당 발사 속도만 800에서 1000발에 달하며 APDS탄을 사용하면 1000m에서 44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물론 K-21에 비교하면 간지러운 수준의 화력이지만 이 정도로도 전차의 궤도나 외부 관측 장비는 충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차전을 상정해서 포탑 착탈식 밀란대 전차 미사일을 4발 적재하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전차전에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장갑차 레벨에서는 거의 최상위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왜 마르더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마르더의 진짜 문제는 노후화입니다. 사실 마르더는 1971년 취역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현역으로 운용 중인 장갑차입니다. 가장 최근에 생산된 마르더도 1975년 물량으로 무려 48년이나 된 기체입니다. 그나마 2003에서 2004년, 2010에서 2011년간 100대를 마르더 A5, A5에 이원 성능으로 개량한 게 전부인데요. 하지만 원본이 되는 기체의 노후 정도를 생각하면 이마저도 정상적일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르더의 개발 생산업체인 라인메탈 CEO의 주장에 따르면 최소한 7-8개월의 수리를 해야만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독일의 극단적인 군축으로 사실상 치장물자 수준으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독일은 초도 물량으로 우크라이나에 40대를 인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애초에 이게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설령 마르더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야전에서 제대로 된 실전을 수행할 수 있을 리 만무한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죽어도 욕먹는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 입장에서는 당장 주변국의 압박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마르더를 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독일도 마르더의 문제를 깨닫고 7-8년 전부터 신형 장갑차 SPG 푸마를 배치해오고 있었는데요. 전투 중량만 무려 43톤에 달하는 푸마는 30mm MK32 ABM과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을 2개 탑재하고 있고 당연히 대전차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포가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승무병 생존율이 대단히 높은데요. 물론 독일제답게 대당 230억 원이 넘는 미친 가격이 문제였지만 그래도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은 오랜만에 독일에서 명품 무기 체계를 개발했다며 상당한 기대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최근 푸마의 충격적인 품질 결함이 발생하여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지난 1월 나토 연합 동계훈련에 대비한 예행연습 중 18대로 이루어진 한 개 대대의 모든 푸마 장갑차가 기능 고장을 일으키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독일은 마르더를 창고에서 끄집어내며 부랴부랴 푸마의 빈자리를 대체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품질 논란으로 납품이 약 3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제작사인 라인메탈은 납품 중단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푸마가 훈련에 참여한 건 고작 8일에 불과했습니다. 실전도 아니고 훈련에서 열흘도 버티지 못하고 기능 고장을 일으킨 건데요. 그만큼 독일 무기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린 건데요. 하지만 이게 비단 남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만큼 독일처럼 사소한 부분에서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는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독일의 상황에서 많은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